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몽TV 세하나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촬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장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성분들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오늘 이 두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이란 책이고요. 또 한 가지 책은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은 우리나라 구희연, 이은주 님이 쓰신 책이고요.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는 일본 작가이신데요. 우츠키 류이치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로 아마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의 비밀, 이 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화장품은 안전하지 않다. 두 번째, 화장품은 내 피부를 좋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화장품은 많이 바를 필요가 없다. 특히 이 세 번째 내용을 작가분께서 책 말미에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내 굴지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면서 화장품을 쓰면 쓸수록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화장품의 전반적 문제점과 화장품 회사들의 속임수,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조심해야 할 화학 성분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장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화장품에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장품에는 발암 의심 성분이나 환경 호르몬 의심 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피부에 침투하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의심이 가는 물질들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화장품 회사는 보통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원료가 유행할 것인지 발표되면은 그 원료를 어떻게 제품화할 것인지 연구하고 어떤 것을 밀고 띄울지 그걸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장 잘 팔리는 화장품이 피부에 좋은 화장품이 아니라 아주 실력 있는 마케팅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을 거라고 믿는 기능성 화장품이 회사의 돈줄이 되지만은 그 고가의 화장품이 내 피부를 좋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여성들만 보통 기본 4종 세트에 더하신 분들은 7종 기초 세트를 바르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 화장품 성분은 같습니다. 그 점성의 차이인 거죠. 묽게 하느냐 되게 하느냐.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렇게는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것은 한국형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에는 화장품의 유해한 성분, 화장품 유통기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고가의 화장품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할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크림, 보습 화장품, 모공 화장품, 미백 화장품, 아이크림, 선크림, 바디크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크림 제대로 알고 쓰자. 한때 생얼과 안 한 듯한 화장품이 유행을 타면서 비비크림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죠. 이거 하나만 바르면은 피부 미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좀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비크림의 원래 유래는 태생은 독일이고 피부과에서 강한 박피 시술을 한 후 신속하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피부 재생을 위한 천연 제품이었지만 멀티 기능을 지닌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국내 대부분의 비비크림은 메이크업 제품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합니다. 멀티 기능의 색조 베이스 제품은 세안을 아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피부 배출이 어려워져서 트러블이나 색소 침착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백 화장품의 문제점. 하얀 피부를 갈망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등장한 미백 화장품인데요. 단시간의 효과가 높을수록 산화납, 수은 등의 중금속 등의 사용 금지 원료로 만들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주름 및 노화 개선 제품이 잘 팔리는 반면에 아시아의 경우는 단연 미백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유해 성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몇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서 이 미백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딱 발라봐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 손이 간다고 합니다.
모공을 더욱 넓히는 모공 관련 화장품. 모공은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들이 나오는 구멍이죠. 땀구멍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땀구멍은 땀샘이 있어서 땀이 배출되는 구멍이고 모공은 털이 자라는 입구를 말합니다. 모공이 넓으면 신경이 쓰이죠, 많이. 그러나 모공의 크기나 숫자는 선천적이나 유전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노력으로 줄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모공에는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근육이 없어서 한번 늘어난 모공 크기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코팩 같은 걸 썼을 때 처음에는 빠져나온 피지들을 보면 희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는 3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피지 분비뿐만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면서 커지는데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크고 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으니까, 크기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화장품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얼굴 결 방향대로 정성스럽게 클렌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또 되도록이면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또 중요하고요. 눈가는 항상 아기처럼 다루라. 눈가의 피부는 얇고 피지선이 덜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피지가 적은 것이 정상이고요. 그런데 눈가 주변에 뭔가를 더 발라야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눈가에 주름이 좀 많이 지기 때문에 눈가에 좀 뭔가를 발라줘야지 이 주름을 좀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성분들이 눈가 주변에 자꾸 뭘 발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가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화장품을 바르면 그 잉여량은 표피 위에 그대로 머물면서 피부 호흡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잉여 화장품으로 처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크서클도 피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인성인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봐야 소용이 없고요. 아이크림계의 반짝 스타는 있어도 스테디셀러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눈가는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가볍게 톡톡 쳐서 흡수를 시켜야 하고요. 보통 눈 바로 아래 바르잖아요. 근데 눈 바로 아래 바르지 말고 눈가의 뼈 주변에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이크림 대신 차라리 눈 좋아지는 체조를 하라고 그러시네요. 오히려 눈가에 탄력을 주고 주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선크림. 선크림은 필요악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크림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화장품을 정말 최소화해서 바르고 있는데 그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선크림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아예 바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 해서 어디서든지,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서든 방송에서든 어디서든지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꼭 이제 안 바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또 선크림 성분을 알면은 바르기가 사실 좀 깨름직하게 되거든요. 선크림 성분에 발암물질도 있고, 그다음에 정자수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선크림을 제대로 발라야지 자외선 차단을 하는데 제대로 바르시는 분이 사실 얼마나 될까, 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선크림 보통 얼마나 바르세요? 보통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바르고 그 차단 지수와 상관없이 한두 시간마다 계속 덧발라줘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나? 그렇게 하면은 얼굴이 강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선크림보다는 모자나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디 제품들은 더 독하다. 바디 제품들이 왜 독하냐면은 습기도 많고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욕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많은 양의 방부제와 보존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화장품들보다 바디 제품들이 더 독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샴푸와 클렌징 제품의 성분이 더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디 제품 안 쓴 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냥 유기농 비누로 다 해결을 합니다.
이제 기타 천연 화장품이나 홈메이드 화장품에 대한 불편한 진실 등도 이제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 화장품이 피부를 망친다. 여기서는 아예 기초 화장품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고 피부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부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것이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피부를 보호하려면 과도하게 바르지 않는다, 문지르지 않는다, 과도하게 씻지 않는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이 두 책 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좋은 피부, 동안 피부가 되려면은 화장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 피부에 어떤 것을 하기보다는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게 피부에는 최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화면에 지금 매실 영상을 넣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